여러분들이 현명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주변을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것 마냥 지금 움직이고 있죠.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힘은 이 이재명 최강 빌런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내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 본부장 출신 의원들은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단일화를 믿고 지지했는데 실망을 넘어서 절망 중이다. 국민들도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수십 번이나 약속했던 단일화를 저버리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고 있다라는 이 성명은 말이죠.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에게 왜 진작 입당하지 않았느냐, 정치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동안 알아왔던 김문수 후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생 불의에 맞서 굳은 결기로 온 몸을 던져서 싸워온 이 김문수 후보, 이분의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공개 지지를 보냈던 의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구국의 피 끓는 심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승리를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 속에 김문수 후보가 지도부를 비판하고 단일화를 망설이고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단일화는 말이죠. 세력의 연대 효과가 가장 클 때 극적으로 단일화, 감동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민심을 흡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기싸움하고 트집잡기하고 질질 끌다가 이루어지는 단일화는 그냥 맹탕에 그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 99% 정치인이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해야 되는 게 판사의 일인데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 자체의 기능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게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이재명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한국이다라는 말이죠. 단일화가 무너집니다. 이 책임이 김문수가 아니라 그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지도부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보수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죠. 지금 누가 더 오래 싸웠느냐, 잘 싸우느냐, 많은 경력을 가졌느냐, 그것보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는 실패 작전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와 한덕수의 2차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에 바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냥 한계를 좀 봤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은 실망과 혼란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죠.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분명히 말하지만 김문수 개인의 탓은 아닙니다. 분명히 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죠. 문제는 그 후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 인정하지 않고 흔들었던 것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일화를 정치적 기회로 바꿔 먹으려는 캠프 주변 사람들의 사욕도 보태어졌기에 지금 이 단일화는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줄곧 한 명 더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되지 않은 단일화 그림을 밀어붙였습니다. 경선의 결과를 당원에 따라 지키기보다는 기호, 등록의 시기, 여론조사 문항 등을 이용해가지고요. 경선을 무력화하려는 기류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캠프 주변 사람들도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 당비도 안 냈다, 경선도 안 했다, 꽃가마 타려고 한다, 밥상에 숟가락 얹이느냐, 10억의 재산에 김문수는 3억을 내고 지금 경선을 해왔다. 아니 몇십억 자산가가 왜 돈 안 태우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게 정당한 평가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경선에 참여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국민적 열망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를 책임지던 시기에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언제나 호출될 수 있는 대체 불가의 보수의 주자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과는 다르게 단일화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김문수 후보도 22번이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승리 카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화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뒤에 한동훈도 단일화를 받았고 홍준표도 단일화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으로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이 경선 승리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말이 바뀌었다라는 게 사실 골 때리는 것 중에 하나죠. 보수 유권자들 상당수가 말이죠. 경선 이후에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기획이 아니고요. 대의였죠. 그런데 지금 당의 지도부, 그러니까 쌍권의 거부감을 얹어서 한덕수의 이 단일화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게 과연 어느 쪽일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도부가 분열을 방치했습니다. 상당히 거북스러운 이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어떤 성명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 않다가 이 한덕수 단일화에 목숨을 걸겠다, 단식을 하겠다라는 것에 뭔가 대단한 꼼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문수 주변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 자영업자들이 꽃가마 프레임으로 이 한덕수를 비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처음과는 완벽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게 딱 이 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갈등을 극복하려는 대신 이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이름으로 신당 창당이라는 말이 또 슬그머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뤄볼 거는요. 한덕수가 처음부터 어떤 국민적 지지 속에서 대선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고요. 김문수 지금 주변의 정치 자영업자들이 단일화를 어떻게 파탄내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과 회피, 쌍권 체제의 위선을 낱낱이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신당 창당 시도,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좀 지켜볼 만한 게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한덕수를 비틀고 있는 이 모든 프레임을 한동훈에 올려치기 하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다루고 있고요. 이 좌파 진영에서 아주 재미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득점 포인트는 내부의 무너짐이다라는 거죠. 그 내부 무너짐, 단일화의 결렬, 이것을 아주 신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게 이 좌쪽 진영과 한동훈이다라는 겁니다. 심각히 지켜볼 만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일화 실패하면요. 그 책임이 오롯이 김문수 혼자만은 아닙니다. 조정하고 단일화를 방해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자들이 진짜 원인이다라는 거죠.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력자 정도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조작을 하려고 하는 스멜을 풍기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장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우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서 고소고발 남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남은 시간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지금 쌍권은 사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일단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움직인 기획자이자 조작자였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김문수가 정식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부터 시작했죠. 특히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율 배반적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기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김문수 단일화 하라라고 단식한다라고 하니까 이 대통합의 결단을 요구하는 게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한 건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신당 창당 제3지대 후보 추대 플랜 B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플랜 B가 나오게 된 건 이 기호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은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곁에도 당원 곁에도 국민 곁에도 없는 국민의 힘이다라는 거죠. 오직 정치적 책임을 피하고 계산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빠른 사퇴가 필요합니다. 이 혼란에서 득점을 하는 건 민주당과 한동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이 대선 실패를 생각하고 그 틈을 타가지고 권력 재배치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라는 기득권 후계자가 이런 비겁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단일화, 파행, 그림자 뒤에는 말이죠. 후보 간의 이견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권력 재편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이고요. 한동훈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말이죠. 해단식에서 정치 은퇴는커녕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5월 7일이었죠. 캠프 해단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와 국민의 힘을 개혁하자. 개혁할 자리가 뭘까? 잘 생각해보면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당대표는 공석입니다.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당권을 가지겠죠. 장악합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대표는 공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은요. 캠프 해단식에서 이번 대선은 져야 한다라는 베이스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라이 퇴퇴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보수와 국민의힘을 개혁하자. 책임 당원이 되어달라 라면서 자기 정치의 재개를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선 폭망했고 그 자리에 또 당대표 나올 거니까 우리 이제 또 준비 좀 해볼까? 제대로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부는 이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들어오든 뭐든 상관은 없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킨다라고 하면. 그러나 지금 이 기득권을 지키는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북스럽죠. 왜? 기득권이 아니었고 장외였습니다. 장외가 장내로 들어오면서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밀려날 것을 가장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경선에서 정당하게 선출되었음에도 이 지도부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쌍권 체제가 지켜나갈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한동훈을 띄우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요. 그들의 입에서 뭘 얘기하냐면 한덕수의 내각제 세력, 거기에 쌍권을 얹었고 거기에 김무성을 얹었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이 가장 거북하게 생각하는 이름이 뭘까? 한동훈의 배신이죠. 그런데 한동훈의 배신을 덮는 권선동, 김무성 거기에 자극적인 내각제를 더해가지고 지금 한동훈의 배신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덕수를 내각제 세력으로 왜곡하면서 지금 보수의 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똑같이 말하는 게 어디냐? 이 좌쪽 진영의 유튜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덕수의 책임총리제 논의에 대해서 권력을 국회로 넘기려는 내각제 음모로 몰아갔습니다. 이 한동훈의 복귀를 위한 신당론, 세대교체론, 보수 재건론으로 포장하고 있죠. 한덕수라는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관료를 맡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이런 내각제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휴전 국가죠.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고 그 뒤에 배경인 누구?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체질적으로 내각제가 맞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제로 이끌어야지만 버틸 수 있는 한국이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 한덕수라는 겁니다. 내각제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절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말이죠. 내각제 음모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본질은 분명한 거죠. 정권을 내주고서라도 자기 정치를 복원하려는 기득권의 욕망인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권력의 언저리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당이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아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내 기득권 유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도부가 단일화 실패 이후에 보수의 패배를 김문수에게 돌리겠죠. 그 책임을 덜어낸 다음에 다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보수의 간판으로 새로 달려들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산 속에서 지금 단일화 실패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희생양으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단순한 혼선 아닙니다. 한 명의 패배로 두 개의 목표를 얻으려는 정치 공작 일타 쌍피다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 입장에서는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실패한다. 오케이.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당권 장악이 쉬워집니다. 왜? 김문수로 하여금 권선동과 권영세, 지금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떨쳐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뜨거운 보순이 차가운 보순이 한동훈이 지도부 교체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이 라는 거죠. 결과는 명확합니다. 김문수는 도구, 쌍고는 면피, 한동훈은 복귀.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것이 지금 단일화 혼란의 실체입니다. 정권을 주고서라도 기득권이 살아남고 자신의 정치 복권만을 기어코 이루어내겠다는 탐욕의 시나리오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탐욕의 완성 순간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수의 이름을 빌린 배신자들, 패배를 설계하고 그 위에 복귀의 계단을 놓고 있는 이 현실을 애국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 떠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화 실패,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좌초 직전이다라는 거죠. 이번 대선은 책임입니다. 끝까지 진정성 없이 국민을 속이고 정당을 흔드는 자들에게 이 정치의 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대선에서 지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서 지금 너무 좁은 시야로 보고 있는데 큰 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을 향해서 좌쪽 진영 그리고 이준석 누구를 상대로 가장 꿀 같은 말을 뱉어내는지 말이죠. 그러면 그 판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흘러가는 이 판 때문에 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명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주변을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50일 넘는 구속기간, 그때가 가장 평온했다라고 한 말씀이 지금 퍼뜩 생각이 나는데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으로 지금 전체 왜 대선 후보로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경선을 치르고 후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